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똑똑하다면 지금 코로나19는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종종 시장은 전지전능해서 이 다가올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최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를 보면요, 최근 3개월 동안 무려 30%나 급락했는데요. 지난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땐 사람들이 집에서 영화만 볼 거다 이러면서 거침없이 폭등했던 주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국내에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개별 기업 이슈가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코로나19로 받았던 혜택들을 다 토해낼 것이다 라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을 보면 아직 매우 어렵습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요. 이제 곧 신규 확진자 수 7천 명이 될 거고 5차 대유행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 또 청취자분들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한켠으로는요, 이 시장을 한번 믿어보고도 싶습니다. 정말이지 코로나19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길 바랄 뿐입니다. 1월 2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9326번님,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5차 대유행은 정말 듣기만 해도 공포스럽습니다. 다들 이제 좀 제자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하셨는데요. 좀 걱정입니다. 이게 신규 확진자가 다행히도 7천 명이 안 됐는데 7천 명이 넘으면은 이제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당국은 하루 7천 명 갔다고 그래서 바로 가지는 않고요. 이제 평균 7천 명 확진자 때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는 좀 매뉴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PCR 검사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65세 이상의 중증 이런 감염성 높은 이런 분들이 받고 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정도로 또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재택 치료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동네 이 3차 병원도 이용하게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을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부디 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 이전에 7천 명을 좀 안 넘고 여기서 좀 피크아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정말 진심으로 가져봅니다. 근데 시장은 확연히 달라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코로나19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지켜보죠.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모두 환영합니다. 소개되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잠시 후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 하고요. 주린이 쇼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린이들 장이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전략가 그룹의 시장 전망은 어떤지 한번 의견 들어보죠.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 연구소. 정보처럼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네, 웰컴 투 더 증시 머니투데이 방송 MTN 박소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요. 웰컴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가 네. 어울리지 않는 요즘인 네, 환영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인숙 님도 파란 물결 보기 싫어서 싹 다 매도해버리고 싶네요. 유유 그랬고 게시판들도 다 안 좋고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거의 올 때까지는 온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도 맞아요. 좀 이따 국내 증시할 때 되겠지만은 이제 PBR 1배라고 하잖아요. 네. 현재 기준으로 우리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뭐 현금, 뭐 땅 이런 거 싹 다 팔아가지고 끝을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이제 2,800, 뭐 혹자는 2,780까지 봐야 된다. 뭐 2,810 여기가 PBR 1배인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지금 와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깜짝할 사이예요. 예, 미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분명히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좋은 걸 보고 잤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요. 근데 이게 네. 웬일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뉴욕장을 본 그 그림은 와 급반등이었거든요. 네. 그냥 단순한 조금의 반등이 아니라 엄청 반등하길래 특히 나스닥. 예, 막 장중에 2% 네. 이상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그렇게 한숨 돌리게끔 해주나 그러면서 보다. 좋은 주말 가겠구나. 네, 네. 생각했는데요. 눈 뜨자마자 웬걸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나스닥 지수의 경우는 1.3%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장중 변동성이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었던 지난 밤이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요. 그냥 그거요. 그 똑같은 이슈죠. 거. 네. 뭐 연준 금리 인상 이제 임박했다는데 이제 일정이 임박했잖아요. 정말 네. FOMC 이벤트가 이제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긴축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어떤 우려가 또 공포심을 자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우리처럼 이제 정보지라는 게 돌잖아요. 네. 우리는 뭐 찌라시 이런 네. 표현도 쓰는데 그 정보지에 보면 정말 방금 소연 앵커가 말한 것처럼 연준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다. 뭐 그리고 테이퍼링을 아예 1월에 네. 예, 1, 2월에 끝내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뭐 별의별 루머입니다, 여러분. 루머이기는 하나 동그라미를 칠 날이 하나가 있어요. 연준의 FOMC 1월 FOMC가 25, 26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화수니까 우리나라엔 27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네. 반영이 되는데 이 27일이 또 무서운 날입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날이에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 네. LG 엔솔 상장하면서 정말 네. 시장이 난리 칠 거거든요. 이제 와. 엔솔이 한 시총 2위, 3위로 들어가니까 네. 걔를 사야 되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인덱스 펀드들은 네네네. 그럼 돈은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을 또 팔아야 되겠죠. 되고. 정말 어떤 네. 그림이 그려질게 너무나 궁금한 게 그래도 아무리 인기가 많은 공모주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렇죠. 그래도 이제 공모주도 이제 소위 딸을 기록하면서 이제 좋은 출발을 할 수 시초가가. 있고 이런 네. 것인데 과연 그 전에 FOMC에서 정말 생각 밖의 긴축 이야기를 듣고서도 LG 엔솔이 화려하게 입성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정말 궁금한 포인트가 되긴 하겠네요. 맞아요. 27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27일 날 쳐놔야 돼요. 다음 네, 주 네. 목요일이 그 만에 하나 뭐 LG 엔솔 청약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FOMC에서 지금 이런 흐름에서 정말로 뒤통수를 우리를 때리는 진짜 초긴축을 완전 안면 몰수하고요. 네. 나온다면 코스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다면 그날 상장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며 네. 엔솔을 또 사야 되니까 나머지 또 팔 때 뭐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또 변동성 이래저래 이 물적 분할에서 시작한 이 LG화학의 이 LG 엔솔 이게 나중에 한번 이거 해야 뭐 한번 심층 분석해야 됩니다. 다 모여가지고요. 네, 이제 뉴욕장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고용도 이제 믿었던 네. 고용 너마저네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매주 이날 나오잖아요. 네. 우리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석 달 만에 최다가 기록이 됐습니다. 전주보다 5만 5천 건이 늘어나서요. 28만 6천 건을 찍었는데 예상했던 수준이 23만 건. 네. 네, 예상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 네. 말은 해고된 사람이 많아져서 네. 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라는 주세요. 이야기인 네. 겁니다. 네.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해고가 많아진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만약에 이제 올겨울 길어지게 되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30만 건 이상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이제 열린 거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같으면은요. 실업수당 네. 청구하는 사람 늘었다고 고용이 다시 안 좋다고 하면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았어요. 연준이 도와줄 거다라고 그렇죠. 해서. 근데 연준은 지금 고용은 확실히 괜찮고 이거 신규 실업 청구 이거
일시적인 거고 네. 여기에 관심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1번은 그럼 뭡니까? 물가. 연준의 1번? 물가를 무조건 물가. 잡아야 된다라는 네. 게 이제 임무이기 때문에 네. 고용 요정도 이것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인 거고 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제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 때 코로나19 수혜주, 뭐 집콕주, 그렇죠. 집에 콕 들어 있어서 막 했던 막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한 2년 전쯤부터 해서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였는데 주가가 계속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뉴욕장 마감 이후에 나왔거든요. 네. 정규장에서도 1%대 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실적 공개 이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20%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반영될 텐데. 그렇죠. 네. 이유는 이제 실적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매출 4분기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4분기에 신규로 넷플릭스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 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못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은 해석하기를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정체기에 여기까지다. 들어가나 네. 이렇게 이제 네. 해석을 한 듯 보입니다. 네. 그 이제 넷플릭스에서 설명하기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흥 시장 경기가 안 좋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신규 가입자가 팍팍 안 늘어났기 때문에 부진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요. 글쎄요. 예. 그렇죠? 예. 이것보다는 예.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음.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쟁 업체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넷플릭스 가입자 수를 정체시키게끔 만든 게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분석도 함께 나왔고요. 이쪽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고 저는 더 숨은 것은 네. 코로나19의 수혜주가 이제는 꺾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코로나19 수혜를 안 준다는 건 코로나19라는 존재감도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 서서히 맞아요. 약해지는 것 아니냐. 네. 또 이런 통찰도 함께 해봤었습니다. 서학개미 분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로 넘어오기 전에 짧게 중국을 한번 찍고 넘어와 보죠.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중국 증시에 대한 추천? 왜 네.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예.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네. 이제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중국이 금리를 2달 또 연속해서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이 이제 올라서지 않겠느냐라는 네. 시각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최근만 보면 중국 증시는 그나마 좀 나요. 네, 예. 네. 주요 아시아 증시 중에 아시아권 그렇죠? 중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다 긴축하고 있는데 중국 혼자 경기 부양한다? 이것도 저는 좀 못 믿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은 지금 워낙 많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막 중국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앞뒤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놓고 금리를 낮추고 막 네. 돈을 푼다. 참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네. 어떤 흐름과는 좀 반하는 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보면은요, 안 좋습니다. 예, 시황 먼저 볼까요? 네. 예. 코스피가 2,842포인트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어제 낙폭을 많이 지금 줄인 줄였어요. 거긴 예. 해요. 장중 한때는 2,820포인트 어허.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반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어제 반등분 다 지금 현재 반납된 상황이고요.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반등폭이 그나마 좀 두드러져서 예. 한 3% 가까운 반등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0.7%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팔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너무 그리고 팔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래 대금 전체 거래 대금 자체도 좀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만 팔아도 지수가 쫙 내려가기 어떤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822까지 한번 갔다 왔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코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PBR 1배 한 2,800을 기준으로 2,820 혹은 2,780 요 라인이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라고 네, 하잖아요. 네. 하고 한 배가 잘 안 깨집니다. 예. 그리고 깨져도 다시 복원하고 그랬었는데 또 누가 압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라인들 한 2,800을 기억하셔가지고 계속 그때 그 싸움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싸움에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외국인 기관이 뭐 손잡고 네, 코스피, 연일 팔고 나가는 코스닥을 상황이죠. 다 팔고 우리 개인만이 네, 이거를 네. 좀 받아내고 있는데
우리 동학개미들이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 와중에 LG 엔솔이 뭐 핵심이다, 원흉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LG 엔솔을 입성을 하면 네.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이제 LG 엔솔을 사야 되니까 미리 좀 많이 팔아두는 거죠. 큰 손들은 다른 이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빠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시작이 물적 분할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오늘 또 한 번 물적 분할 회사 때문에 주가도 직격탄을 맞고 비난을 받는 회사가 있네요. 세아베스틸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특수강 제조 업체이고요. 네. 철강 회사인데 네. 철강 회사가 철강 부분을 분할한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네. 이제 투자 부문을 제외한 이제 사업 부문 물적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신설법인 사업회사 이제 특수강 본연의 역량에 집중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신설된 사업회사는 상장시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덧붙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한 듯 보이는데요. 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어제 큰 폭으로 밀렸다가요. 네. 오늘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어제 13% 급락이었고요. 오늘은 한 5%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그 이제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오늘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이제 나서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또 이제 주주들의 불만이 많다라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치킨집에 치킨 안 판다는 얘기냐 이게 이건 또 뭔 소리냐에서부터 정부에서 이제 물적 분할 규제한다고 들어가니까 서둘러서 물적 분할한다는 저도 거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예. 이야기도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안 먹힌다 이렇게 주가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화학에서 계속 장기 네. 투자해야지 했던 분들이 배터리를 떼어놓고 기존의 주주에게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포스코도 또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상황이고요. 좀 네. 가보면 SK 케미칼이라는 주식 거기도 바이오사이언스를 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정말 엉망을 만들어 놓게 되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고세 정권 바뀌면은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좀 그러게요. 하는 그러게요.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뭐 이 물적 분할한 회사 상장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세아 베스트라는 회사도 정관은 또 안 바꿨단 말입니다. 사실 또 네. 앞으로 또 대기 중인 물적 분할 기업들 그 네. 중에 이제 SSG닷컴이 이제 올해 이제 IPO 네. 대여로 또 꼽히는 네. 기업이잖아요. 근데 네. 이마트에서 이제 물적 분할 된 거고 뗀 거죠. 네. 또 현대오일뱅크도 네.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또 물적 분할 뭐 이런 네. 이슈들이 올해 참 유난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관련된 조선주는 지금 몇 개가 상장됐는 줄도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참 금융 당국은 뭐 하는지 그 많은 또 세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제가 어제 오늘 또 본 게 대한민국에 3대 악이 있는데 1이 물적 분할, 2가 네. 공매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매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3번이 주식 양도세. 그 뭐 양도세 왜 그러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 안 해주고 왜 세금 떼가냐 뭐 이런 어떤 논란들이 큰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에도 뉴스들 많이 갖고 왔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사고 후에 주가 폭락했다는 거. 네. 카카오페이 뉴스, 뭐 셀트리온 뉴스. 이게 다 기업 뉴스가 아니라 이게 기업 외적인 뉴스를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할 네. 때는요. 김다연님 주식 때문에 울 엄마 아빠 싸우는데 여러모로 힘듭니다. 주식장 살아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PBR 1배에서 좀 급반등 나와보기를 기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